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 이어서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 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민 증세 그리고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리얼미터 조사예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리얼미터가 오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한다는 응답은 0.6%포인트 줄어든 49.7%였고 잘 못한다는 평가는 0.5%포인트 증가한 44.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말을 기점으로 회복되는 듯 보였던 대통령 지지도는 최근 3주간 하락하더니 6주 만에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갤럽 조사에서는 서민 증세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요인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렸습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미터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진 데다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시행되온 법인세 감면 정책, 감세 정책 이것이 결국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만 대기업에 돌아갔다 혜택이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MB정부 당시 규모별 법인세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2009년 중소기업의 감세 규모는 56.6%로 대기업 감세 규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이 인하된 2010년 이후부터는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70%대로 오른 반면 중소기업의 감세 규모는 20%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전순옥 의원은 MB는 전경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만한 대단한 위인이라며 정부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 국리 대신 재벌 감세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 총학생회지요. 대학 평가를 거부하겠다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언론사들의 평가가 대학의 질을 정량화하고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입니다. 고려대 총학생회 측은 오늘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중앙일보의 대학 순위평가 반대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대학을 서열화할 수 있다는 마음, 대학을 기업화해도 무방하다는 마음 등 대학의 본질을 해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선언문과 함께 지금 보시는 포스터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측도 향후 이러한 대학평가 반대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교조가 아직 법의 노조로 볼 수 없다 이런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정부 항고가 있었어요? 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안임 통보가 취소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의 위법, 즉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네. 전교조 측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측은 행정대집행을 무리하게 진행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끼쳤다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며 항고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 칼럼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등장한 정윤회 씨. 정윤회 씨가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처벌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해서 지난달 중순 검찰 조사에 출석한 정윤회 씨가 가토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가토다스야 지국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지난 주말이었죠. 산케이 신문 기사를 번역한 사람까지 압수수색했어요. 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번역 전문 매체 뉴스프로 번역 기자인 전모 씨의 가택을 수색한 뒤 노트북까지 압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번역을 한 당사자는 민모 기자지만 검찰은 해외 거주 중인 민 기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채 IP 추적을 진행해왔는데요. 민 기자가 사용했던 아이디가 전 기자의 자택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한 뒤 전 기자의 집을 수색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아이디는 뉴스프로를 만든 해외 한인시민단체 회원들의 공동 아이디로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허탕을 친 겁니다.
당일 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린 뉴스프로 측은 박 대통령의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제왕적 말 한마디로 여당과 검찰이 알아서 기는 세상이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에서는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보다 언론의 명예가 더욱 소중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 사안을 보도했더군요. 네,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연합뉴스를 인용해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프로 기자의 가택을 수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나선 검찰이 섣부른 수사로 오히려 논란을 더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KBS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대기업 협찬을 받았는데 시청자를 향해서는 수신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허위 고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KBS에 협찬한 기업과 기관을 분석해서 관련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7월 제작된 3부작 다큐멘터리 스마트 교육이 몰려온답니다. 삼성으로부터 2억 6,400만 원의 협찬을 받아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삼성의 제품과 로고까지 빈번히 노출시켰는데요. 하지만 KBS는 매회 방송이 끝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됐다고 고지하며 공영성을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한국원전연료 등 원전 관련 기업들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협찬받아서 해관부 정상회의를 위한 원자력의 안전성, 경제성을 강조한 특집 프로그램도 제작 방송했습니다. 네. 그 사실 기업 협찬을 받는 것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협찬액보다 더 많이 받아서 사실상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KBS가 외주 제작하는 교양 다큐멘터리 총 107개 프로그램의 협찬액은 190여억 원으로 제작비인 130여억 원을 초과하는데요. 최 의원은 초과 협찬으로 남은 금액이 외주 제작사가 아닌 KBS의 수익으로만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연합뉴스는 오늘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움직임은 역사 왜곡 문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5일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검토하기 위한 안전성과 국민 의견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수입 금지 해제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